70세 이후 인생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의사도 추천한 이 생활 습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면서 살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무료함이라던데. 건강만 안 나빠지면 괜찮은데. 젊을 때는 은퇴를 마치 긴 휴가처럼 생각합니다. 출근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늦잠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살.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빨리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고 나를 찾는 전화도 줄고 사회 속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넘어가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늙기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의외로 70세 이후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특별히 부자가 되거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사람과 연결되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노년 건강에서 운동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회적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대화, 가벼운 약속, 작은 소속감, 누군가와 웃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실제로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면 운동이나 식단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얼마나 움직이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사람과 이어져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쯤 지나자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를 보다 낮잠 자고 다시 저녁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몸은 크게 아픈 데가 없었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동네 보건소 프로그램 권유로 주 2회 걷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싶은 자존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걷고 나서 같이 국수 한 그릇 먹고 서로 손주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만 있는 날보다 모임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 만나세요.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삽니다. 사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늙음 자체보다 고립인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을 만납니다. 회의하고 통화하고 점심 먹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회사 밖 인간관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연결도 함께 끊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은퇴 이후 삶을 잘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가는 단골 카페가 있고 주 1회 나가는 모임이 있고 전화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고 가끔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의사들이 노년기에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을 권하는 이유도 단순히 심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웃는 과정 자체가 뇌와 감정에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행복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연구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젊을 때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줄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 걱정도 있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이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의 온기가 중요해집니다. 한 75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비싼 음식보다 누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더 좋다니까. 이 말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부동산, 노후 자금부터 떠올립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다. 같이 밥 먹을 사람, 안부 물어볼 사람,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이 관계들이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통장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연결 하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걷기 모임도 좋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악기 배우기나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심지어 매일 같은 시간 공원 산책을 하며 인사 나누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집 안에만 갇히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70대 이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 사진 모임에 들어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진 찍는 법도 몰랐는데 지금은 계절마다 출사 다니며 전국을 여행한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줄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줄고 활동도 줄고 기회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를 오히려 가볍게 살아가는 시기로 받아들입니다. 남 눈치 덜 보고 싫은 인간관계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삶.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성공보다 이런 단순함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70세 이후 삶이 즐거워졌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완벽한 노후 계획표가 아니라 내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 건강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사람답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은퇴 후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큰 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시간이 없어지고 사람 만날 이유가 줄어들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집니다. 밤늦게 TV를 보다 새벽에 자고 아침은 건너뛰고 낮잠이 길어지죠. 처음에는 자유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원래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덤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시간을 기억하는 시스템입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소화하고 언제 호르몬을 분비할지 몸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시계가 쉽게 흐트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면 뇌가 낮과 밤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년의학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 시간을 지켜라.
실제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아침 햇빛 하나가 기분, 수면, 식욕,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한 대학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너무 오래 집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부터 떠올리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조금 이용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시장 걸어다니기. 이런 움직임들이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회복 속도까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년 건강에서 근육은 제2의 장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근육 건강에도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움직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모임이 있는 사람은 나가야 하니까 걷게 되고 씻고 준비하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곳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서로 자주 왕래하고 함께 밥 먹고 공동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쓸모감입니다. 은퇴 후 급격히 늙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역할 하나만 있어도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손주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경험은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 역할 없이 시간을 보내면 생각보다 빨리 무기력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노년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계속 삶에 참여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참 현실적인 말입니다. 결국 70세 이후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건 대단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고 계속 삶에 참여하는 것.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꾸준히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대신 작은 습관 하나의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80대 어르신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 그냥 내일 또 나갈 약속 하나 만들면 돼. 어쩌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은 거창한 목표보다 그렇게 다시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